번개는 삼각형, 직선 또는 원이 아니에요. 항상 지그재그 모양을 하고 있죠. 번개는 전류고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택해요. 공기는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며 먼지, 입자, 가스 및 기타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번개는 단지 가장 좋은 길을 찾을 뿐이죠.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나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음은 편도체를 자극해요. 편도체는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포함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작은 부분이에요. 졸리고 피곤한 아침, 여러분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부엌을 둘러봅니다. 감자네요. 별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요. 양치질을 하는데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럴 수가. 보아하니까 전자레인지 청소를 하다가 아침 시간이 다 갈 것 같네요. 이런. 문제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감자가 왜 터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수프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침을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는 특별한 종류의 전자레인지 방사선을 사용해요. 참고로 전혀 해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일반 오븐이 음식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열을 전달하는 동안 전자레인지는 더 깊은 곳에 도달하면서 전체 음식을 고르게 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의 중심을 더 빠르게 요리하면서 음식 안에 약간의 열을 가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음식이 불쌍한 감자나 달걀처럼 수분 함량이 높다면 물은 팽창의 증기로 변할 거예요. 이 증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겠죠. 내부 압력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쾅! 그러니까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좀 뚫었어야 했던 거예요. 탄산음료 병은 항상 액체와 뚜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방식으로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 음료들에는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가스는 병이 가열되면 팽창할 수 있어요. 만약 병에 공기 틈이 없다면 안에서 쌓인 압력 때문에 터질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음료를 열 때 기포의 형태로 가스가 방출돼요. 그러면 음료수가 넘칠 거예요. 그 공간이 이 문제에도 도움이 돼요. 간지럼은 웃음 반사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간지럽힌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놀랄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뭘 할지 항상 알고 있거든요. 나무는 특정한 나이에 성장을 멈춥니다. 나무가 특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예전처럼 흙에서 쉽게 물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야 해요. 그리고 그때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하죠. 바오밥과 같은 몇몇 나무들은 일단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위로 크지 않고 옆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방금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또는 고기를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약간의 디저트를 더 먹을 수 있어요. 몸은 풍미 있는 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것을 보고 냄새를 맡을 때 뇌는 흥분합니다. 쾌락을 위해 포만감에 대한 모든 신호를 무시해요. 게다가 위는 유연한 기관이고 설탕은 위의 긴장을 풀고 물리적으로 디저트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걸 도와요. 어떤 치즈에는 구멍이 있어요. 그건 치즈 구멍이라고 불려요. 이 구멍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져요. 치즈가 거의 다 됐을 때 이 박테리아는 나중에 치즈에 구멍이 되는 방울을 형성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물은 삼각형 모양의 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에 아주 좋아요. 물은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분자들은 반대쪽에 약간 다른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석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흙을 구성하는 분자를 포함해 다른 분자에 쉽게 달라붙는 거예요. 유리는 원자가 다소 느슨하고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거예요. 유리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재배열할 수 없어요. 그 결과 유리는 구부러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요. 나이테는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나무의 일생 동안 날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가뭄때는 더 얇아지고 비가 충분히 오면 더 넓어지죠. 피자 반죽이 준비되면 손으로 공중에서 돌립니다. 이 과정은 덩어리를 제거하고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줘요. 동그란 피자를 굽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가열되죠. 게다가 균등하게 자르는 것도 더 쉽고요. 다음번에 비행기를 탈 때는 창문 위쪽 벽을 보세요. 작은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삼각형들은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플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비행 승무원에게 표시해줘요. 밖이 추울수록 발밑에 있는 눈은 더 크게 바스락거려요. 눈이 압축되면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마찰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얼음 입자들 사이의 마찰이 더 커져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달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일 2월 29일이 필요해요.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정확히 365일 만에 돌지 않아요. 그리고 윤일이 지구에 그리 완벽하지 않은 궤도를 보상해주죠. 감자칩 봉지는 배송 중에 감자칩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가 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지 않죠. 그리고 이 공기는 사실 산소가 아니에요. 산소는 감자칩을 빠르게 산패하게 만들 거예요. 생산자들은 대신에 질소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감자칩을 신선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혜성은 태양 때문에 꼬리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열이 혜성의 물질 중 일부를 증발시켜요. 이게 얼음에 갇힌 먼지 입자를 방출하게 해요. 그 후 태양풍과 태양 복사 압력이 혜성의 중심에서 먼지와 가스를 밀어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혜성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죠. 다른 하나는 모두 먼지로 되어 있어요. 현대 전구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크기로 나와요. 하지만 과거의 모든 전구는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은 유리를 더 강하고 쉽게 깨지지 않게 했어요. 또 동그란 모양이 빛을 고르게 잘 전달해요. 함유하고 있는 색소 때문에 꽃은 다양한 색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성장하는 동안 받았던 빛의 양이에요. 또는 주변 환경의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흙의 pH 수준도 꽃의 색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목소리를 귀엽게 바꿔주는 기체인 헬륨을 영하 277.3도의 온도로 냉각시켜 보세요. 절대 0.85 위의 온도죠. 여러분은 이 기체가 초유동체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물질은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에는 기체였던 물질이 고체 물질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초유동체는 용기를 회전시키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헬륨은 심지어 용기의 벽을 오를 수도 있어요. 코를 잡고는 콧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동안 여러분은 공기를 내뱉어요. 하지만 입과 코가 모두 닫혀 있을 때 공기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은 2초예요. 그러고 나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의 혀는 맛을 보기 위해 쓴 부분, 단 부분, 신 부분 또는 짠 부분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혀 2,000장, 심지어 목구멍에 있는 8,000개의 미뢰들 각각은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캥거루는 근육질의 다리, 큰 발, 그리고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뒤로는 갈 수 없어요. 캥거루의 신체 구조 때문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동전이 하나 떨어져도 지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동전이 너무 가볍고 피해를 입힐 만큼 속도를 낼 수 없어서예요. 실제로 동전의 속도는 떨어지는 동안 매 순간마다 증가해요. 하지만 공기 저항도 증가하죠. 최악의 결과는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에 맞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약간 아플 거예요. 빛의 경로에 물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빛은 일직선으로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원 앞에 무언가가 위치하면 항상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와 비행기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것들도 그림자를 들이우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어요. 물체가 광원에 가까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져요. 그리고 만약 물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그림자는 흩어져요. 상업용 비행기는 1700m에서 12200m의 고도로 비행해요. 지구 표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그림자는 흩어지고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항상 시속 30만 킬로미터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한때 한 줄기의 빛이 겨우 시속 61km의 속도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아주 차가운 나트륨 원자를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죠.